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발표 PPT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PPT를 만들기 전에 우선 PPT 심사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심사표인데요. 이건 제가 올해 3월 달에 모 기관에서 발표를 할 때의 어떤 그 심사표 양식이었습니다. 샘플로 올려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PPT의 어떤 그 심사 내용은 지원 기관이나 사업 꼭지에 따라서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틀리고 사업 꼭지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무에서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발표 심사표는 1차 서류 발표 평가 때와 같은 내용으로 평가 지표가 구성되어 있고 가점 항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발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비대면 발표 영상인데요. 이 내용은 이 발표 PPT 발표자가 발표한 내용의 구성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발표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아마 발표자의 얼굴이나 발표자를 한번 봤으면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랬으니까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은 발표를 하는 영상에 본인의 얼굴이 파란색으로 가려놓은 저 부분인데 아주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용이 전달이 잘 되면 되겠지만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5분 동안 보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심사자의 입장에서 느낀 건 무엇이 저렇게 자신이 없길래 무엇이 저렇게 감추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떳떳하게 앞에 나와서 왜 발표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부분은 발표자가 오른쪽 상단의 네모 박스 안에 아주 작은 원형의 박스 안에 발표자 전체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영상인데요. 상반신이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내용도 다 보이고 상반신도 다 보이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두세 가지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례에서 더 호감을 느끼실까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내용도 좋고 발표자의 모습도 다 나타나지만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장이었던 겁니다. 복장이 굳이 심사의 점수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너무 자연분방하고 자연스러운 건 좋지만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복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실성이나 왠지 모를 적극성 혹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제
심사자 입장에서 지배를 했던 겁니다. 심사자는 공정과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심사의 생명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도 사람이고 심사위원도 사람인지라 왠지 모르게 좀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앞에서 보셨던 영상과 같은 영상인데 말입니다. 이 영상은 멋스러운 옷을 입은 건 아니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은 상태에서 진지하게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이 두 발표 내용을 보고 어느 곳에 인간적인 면이 끌리겠습니까? 아마 심사위원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발표를 들었긴 들었는데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 크거나 팩트체크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고요. 스토리가 없는 경우가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 용어나 합성어, 유행어, 줄임말 등을 너무 많이 써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다른 회사 제안서 혹은 내용을 혹은 생존계획, 사업계획서를 이름만 바꾸어서 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의 오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만의 차별화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다는 것이냐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뭔데 라는 물음만 남게 되는 PPT 발표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발표의 내용이나 구성이 확연히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제조 쪽에서 PPT를 할 경우의 내용과 IT나 ET나 BT 업종의 종사자들이 혹은 창업자들이 PPT를 발표할 때의 내용과 구성, 스토리 구성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빴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전개해 난 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PPT를 잘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선 인트로를 만들고 인트로는 짧고 팩트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목차를 3-4가지 부류로 유목화시켜 보세요. 이 유목화시킬 때는 평가 지표나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묶음을 묶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선정되어야 하는지 하나의 컨셉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발표한 페이지에 발표할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시켜주는 부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인트로와 같은 톤이나 매너로 아우트로 결말부를 만들어 보서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해 주신다면 가장 좋은 발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공식이 있는데요. 우선 워드에다가 글과 문장을 초안을 한번 잡아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IHI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담아보는 것이죠.
초안으로 작성한 내용을 항목 하나하나에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IHI 비즈니스 모델에 분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정리한 것을 IHI 모델에 정리된 것을 파워포인트 양식에 옮겨보시는 거죠. 이 옮길 때는 심사 기준표 내용에 적합하게 옮기는 것이죠. 흐름과 구성을 유념해 달라는 얘기죠. 순서가 바뀌거나 유목화가 잘못되었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련의 공식이 있다면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셔도 좋고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승전결로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단 하나, 스토리를 중심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식이자 요령이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성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가 지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순서나 내용과 동일한 경우도 있고 기관이나 사업 꼭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PPT 디자인을 만들 때는 우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좋겠죠. 그리고 내용에 맞는, 발표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귤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내용 부분들이 전달은 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의문일 것입니다. 표지나 제목 만들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표지죠. 표지는 기창업자와 예비 창업자의 작성하는 부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발표자와 팀원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고 기창업자는 회사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제목은 공모명을 그대로 써주시는 겁니다. 왜? 아이템명이 아니고 제목입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주관 기관사에서 꼭지별로 나오는 꼭지명, 사업명을 공모명을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인 거죠. 공고명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거죠. 그 다음 아이템명은 무슨 닥터. 간결하죠. 이 아이템명이 대부분 보면 주어진 서식 한 줄을 채우고 부족해서 두 줄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명을 봤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닥터 라고 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이건 뭐에 대한 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류의 아이템이구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감을 잡으면서 PPT 발표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템명이 너무 길면 심사위원들조차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목차 구성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제까지 제가 심사를 하면서 가장 잘 되었고 구성이 탄탄하고 내용이 좋았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례화시키고 서식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좌측에 보면 목차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네 가지 요소의 각각의 하위 카테고리가 유목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유목화시키는 과정에서 1번 카테고리에 들어갈 내용이 4번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목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1번 카테고리와 4번 카테고리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될지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목화를 시켜서 소 제목을 넣고 그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일관성 있게 일치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차는 반드시 유목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 유목화시킨 것을 여러분들은 소제목 하나하나를 연결 지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고 일관성 있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소제목을 큰 카테고리로 이동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목차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위아래 두 가지의 어떤 양식으로 된 목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못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다라는 다양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른쪽의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목차에 눈길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길이 간 목차가 그 목차에 대한 발표 내용이 좋았다라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과연 60점 이하 보통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70점 이상 우수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텍스트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규격화시켜서 도표화시켜서 유목화시켜서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네 가지의 유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유형이라도 다 잘 작성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참고를 해 주신다면 이 영상을 두시면서 보시고 또 작업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작업을 하신다면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돼서 좋은 PPT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고객이 설명한 요건은, 즉 심사위원은 이 나무에 사다리 모양의 그네가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요건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제를 넣어봤죠. 첫 번째, 나무에 사다리 모양의 그네가 있는 건 문제죠. 즉 고객의 요구사항인 겁니다. 이 나무에 이런 사다리 모양의 그네를 메어 주십시오 혹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PPT를 의뢰를 한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발표한 PPT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고객은 이 사다리 꼴 모양의 그네가 타기가 불편하고 부딪히면 다칠 염려가 있으니 고무 타이어 모양의 어떤 놀이기구로 바꾸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발표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셨을까요? 이 영상에서 보듯이
소파에 그네 의자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요구자와 발표자의 이해의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상은, 이런 발표 자료는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흔히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꼽을 수 있죠. 스티브 잡스의 대표적인 발표 요령은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품으로, 때에 따라서는 시선으로, 때에 따라서는 액션으로, 표정으로 심사위원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죠. 어디서부터? 발표를 하러 오는 워킹 순간부터 시선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110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100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년 안에 우리 회사는,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 10년 안에 100억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라는 걸 숫자로 표현해서 인트로에서 시선 끌기를, 관심 받기를 했다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모방을 한다면 어떻게 숫자를 가지고 모방을 하시겠습니까? (5050으로) 해도 될 거고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죠. 50개월 안에 50개의 거래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도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럴 때는 유통업에서 이렇게 쓰면 유용하게 되겠죠.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다소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의 PT 발표 노하우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으니까 한번 눈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발표의 대가를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발표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시각적인 연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메시지가 간결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언어가 감성적인 언어를 써서 정성적인 부분에 어떤 마음의 빗장을 열게끔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평창의 여신이죠. 나성현 씨가 PT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본인이 얘기한 부분을 옮겨봤습니다. 나성현 씨 얘기는 첫 번째는 그림 그리듯 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목적은 청중의 설득이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발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완벽할 때까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만이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PPT를 발표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연습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1년에 20, 30건의 PPT를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와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왜 그렇게 했지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워가면서 오랜 시간도록 고민을 한 만큼 수정 보완이 되고 고민을 한 만큼 질이 높아지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성 시에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우리가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심사를 하다가 보면 의외로 파워포인트는 잘하는데 한글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글은 잘하시는데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좋고 어떤 내용 전달이 우수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전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보다는 반드시 도표나 그래픽으로 시각화를 시켜라는 것이죠. 숫자나 내용에 허수는 빼고 본질을 외고 마시라는 거죠. 즉, 과대 포장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로부터 신뢰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순간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심사위원들은 60점 이하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전문 용어나 줄임말을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키워드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연결시켜 가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깔끔한 PPT 발표가 되실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업 공고문, 특히 전문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빈칸을 남겨두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업자나 팀원이 아이템과 연관성이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IHI 비즈니스 모델을 대입시켜서 작성했을 때 스토리가 구성된다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그대로의 어떤 모습이 사업계획서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통 대표님들이 2가지 내지는 3가지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아이템, 2 어떤 아이템, 3 어떤 아이템. 시작을 3가지로 했으면 내용도 3가지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앞뒤의 내용이 맞도록 작성해 주시라는 것이고, 작성 후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검증을 한번 받아보시든, 오탈자도 있을 것이고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또 전략적인 부분과 환경 분석 부분, 마케팅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발표자인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준비한 발표 원고를 보지 말고 읽지 말라는 거죠. 물 흐르듯 설명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겸손하게 대답하고 재치 있게 넘기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게 발표 내용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자라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저는 심사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고 잘 모른다라면 역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심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심사위원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역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대답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례설교나 샘플이 없으면 목업이라도 좋습니다. 목업이 없으면 관련 이제까지 실행했던 동영상을 찍어 놓으신 부분이 있더라면 그 동영상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동안 무엇을 들고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하지 말고 평가자를 설득을 시키라는 거죠. PPT 용량은 8분 분량으로 준비하셔서 5분 이내에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발표하러 들어가는 순간에 안내자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는 5분 안에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심사위원님 분들께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제가 5분이 경과되면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발표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죠. 그러나 일부 발표자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내용, 준비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사위원장인 제가 어떨 때는 되었다고 다 알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 3번, 4번 부탁을 드려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옆에 심사위원들 눈치를 보면요. 듣지도 않고 이미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수를 보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인사말과 맺은말은 인상 깊게 진심으로 울림이 있는 내용과 목소리로 전달해 주라는 것이고요. 자신 있게 발표하라는 거.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라는 거. 발표를 시작할 때 안내자가 문을 열고 안내하는 그때부터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예상 질문을 별도 리스트에 작성하셔서 예상 질문이 나오면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어 보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PPT 발표 자료에 작성하는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순서는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생각한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IHI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스티브 잡스의 방법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IHI 모델을 응용한 순서로 1번부터 14번까지 주제를 서술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과 이 주제를 제목으로 유목화시켜 보자고요. 1번과 3번 부분은 제품 서비스 소개 부분이 될 것이고 5번과 7번은 마케팅 전략이 될 것이고 9번부터 11번까지는 수익 및 성과 부분이 될 것이고 12번부터 14번까지는 배경 및 동기 부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배경 및 동기 부분을 가장 앞단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발표를 하다가 보면 배경과 창업 동의를 앞단에 놓으면 중요한 수익성과 마케팅 전략, 제품 소개 부분을 다 발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 초과로 마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략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배경과 동기 부분을 제일 뒷단에 놓기도 합니다. 또 평가 점수의 가점 부분에서도 배경과 동기 부분이 제품 소개나 마케팅이나 수익이나 성과 부분보다가 높지를 않다라는 거죠.
설사 배경과 동기 부분을 발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에 가중치가 높은 부분에 충분히 발표하셨다면 다소 못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목차에 유목하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목차를 유목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고 발표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PPT 발표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절박하냐, 사업을 할 거냐, 생존을 할 거냐에 따라서 PPT 발표라는 정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정리를 내렸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 심사자가 듣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말, 즉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PPT 발표라는 것이죠. 이 PPT 발표 자료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란 것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PPT 발표에 대한 요점 정리를 말씀드리고 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라는 것과 도구를, 다양한 도구나 샘플, 제품을 보여주면서 또는 그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발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뭐 그것이 없으면 소개해드릴 책자나 회사 소개서, 브로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답변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연습을 충분히 하는 건 물론이고 용모와 복장도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는 겸손하게, 언행은 당당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말고 작아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용의 사업 내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는 겸손하게, 언행은 당당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PT 끝부분에 여러분의 아이템이,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회사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될 당위성과 이유를 명확히 말하라는 것이죠. 앞부분을 다소 발표를 부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당위성과 이유가 명확하다면 여러분들은 앞부분에 부족했던 점수를 이 장표에서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PT 발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맞는 기회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마지막 열쇠를 놓쳐버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분실하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처음으로 맞는 혹은 다시 맞는 세 번 맞지 않기 위한 기회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PPT 발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